안녕하십니까. 말띠을일간의 경자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띠을일간이 경자라는 세운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에 있는 경은 정관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지지는 편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운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 병지에 들어가고, 또한 을일간이 잘하는 세운을 맞이했을 때 특별하게 천을귀일이라는 영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을일간이 쥐라고 하는 한 해를 맞이했을 때 잘 쓰는 기운과 못 쓰는 기운을 나눌 수 있으면, 잘 쓰는 기운은 임과 계로 대별될 수 있는 인성의 기운이요, 자에서 장생하고 있는 어떤 그 편관의 기운을 잘 쓰게 됩니다. 또 못 쓰는 기운은 병과 정으로 대별될 수 있는 식상의 기운과 무와 기로 대별되는 재성의 기운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띠가 쥐라고 하는 해를 맞이했을 때는 제살의 기운이 작동하면서 어떤 충의 역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실제 말띠을일간한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천간의 경은 정관의 기운으로 옵니다. 천간의 기운은 어떤 나의 생각과 정신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정관 쪽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정관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벼슬의 기운으로 봤습니다. 현대에서는 직장을 구하거나 또 직장에 충실한 것, 또는 여성의 경우나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결혼의 운이 온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정된 직장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을 정관의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정관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관의 기운이 왔을 때는 새로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 진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기운이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관과 인성이 같이 영향을 미칠 때는 보통 이럴 경우는 진급의 운도 많이 따르게 됩니다. 자, 을이 실제 어떤 자라고 하는 지지를 만났을 때 몇 가지 요소가 발생됩니다. 편인이라는 것과 병지라는 것, 그리고 귀인의 효과가 발생되게 되는데, 자, 이 병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을일간의 경우에는 어떤 다소 술년부터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게 2018년이고 2019년이고 2020년, 2021년, 이 4개의 해에 걸쳐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좀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평소에 몸이 좀 약하신 분의 경우에는 이 4개의 해가 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은 시기가 되니까 각별히 건강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해년부터,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무술년 말쯤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기해년 2019년에 그 증상을 치료하면서 2021년에 그 증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계속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늘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건강하다면 무척 다행인 거고요. 다소 좀 몸에 이상이 있다고 치면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좀 건강을 미리미리 신경 써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을이 잘 만나 병지에 들어간 시기고 편인에 들어간 시기입니다.
자, 편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력은 무척 많이 제한받습니다. 활동력이 엄청나게 다운됩니다. 그래서 보통 편인의 강한 시기에는요, 취미생활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못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 그것이 건강상에서 어떤 원인이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일에 파묻혀서 일에 몰두하면서 내 활동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심리가 이제 정말 움직이기 싫다, 꼼짝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어떤 특정 틀에 가두려는 심리가 많이 작동합니다. 실제로 몸을 움직이려면 여기저기 좀 불편하고,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편인의 시기와 병지의 시기를 만나면 평소에 하던 운동의 절반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는 이러한 현상도 어떤 운기가 주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을기인이 작동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을기인이 작동할 때는요, 이 천을기인의 해, 즉 경자년 2021년에 만난 인연, 사람에 대한 인연이죠. 인연, 사람은 두고두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물론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필요하겠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런 인연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기회는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나의 좋은 인연이야, 세상에 그런 일은 없지요. 적어도 다른 해에 비하면 이때 만나는 사람은 그 중에서 몇 명은 길게 짧게는 5년,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인연은 꼭 이성만의 인연은 아닙니다. 사업상 만난 사람도 그렇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하다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도 나한테 좋은 인연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때 잡은 문서나 학위나 시험, 자격 같은 경우는 나한테 굉장히 살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편인과 병지가 동조할 때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나눠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문서를 취득하거나 학위나 시험을 봐서 자격을 얻는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에 들어갑니다. 근데 부정적인 부분은 내가 활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산 활동을 하거나 판매 활동을 하거나 어떤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심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제살과 충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이 제살의 역할은 과거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뭔가 감옥에 갇히는 경우지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수옥살의 해설은 많이 달라집니다. 아니면 일제강점기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침입이 빈번했던 시절, 그럴 경우는 이 제살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살을 수옥살이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시가 지속되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 제살을 수옥살에서 감금이라고 보지 않고요, 자기가 스스로 활동을 자제하면서 뭔가 자기의 학습에 몰두하는 겁니다. 연구에 몰두하고요, 어떤 자기의 참선이라든가 종교적인 성취, 또 명상 같은 데 몰두하는 것을 지금의 현재 제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물론 건강에 위협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수옥살을 어떤 입원을 통해서, 내가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이 상당히 저해되는 요소, 그런 걸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충이라는 개념은
연지가 충했을 때는 보통 올해 부분, 오래된 문서나 주거나 자기 삶의 환경이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한 20년 동안 팔려도 안 팔려요. 보통 그런 경우가 이렇게 연지가 충을 받을 때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내가 머물렀던 곳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이렇게 연지가 충을 받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서의 이동이라든가 어떤 주거의 이동, 삶의 환경의 변화, 직장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들이 이렇게 연지에 충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됩니다. 자,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의 기운과 편인의 기운이 왔을 때 애정운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보통 결혼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 달라지지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하게 되느냐 여부를 묻는다면 이런 시기에 결혼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이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자기 사주와 대운의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과 일치되게 살아가느냐 아니냐로 판정하게 되는 겁니다. 재물을 살펴보면, 그래서 보면 재성과 식상의 기운이 낮아질 때 절대 투자에 대해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관성과 편인이 왔을 때는 직장에서 급여로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꼭 운이 안 좋을 때는요, 직장에 다녀서 안정된 급여를 받지만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좀 투자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시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취업운과 시험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둘의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시는 분, 시험을 봐서 자격을 따시려는 분, 또 시험을 통해서 입사를 하시거나 어떤 내가 나한테 필요한 어떤 노하우를 얻으려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해가 되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사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고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냐, 기업이나 단체, 정부의 어떤 납품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한 해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갈 겁니다. 또한 고객은 줄어들고 또 자금도 흐름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갈 것이니 좀 보릿고개에 대응한다는 심정으로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금의 흐름에 상당히 유의해 주셔서, 사업하시는 분이 자금이 막히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기업이나 단체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이들로부터 오다가 증가함으로써 시설을 늘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설을 늘려야 될 때는 이거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까지 시설을 늘려야 되는가 여부는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하신 후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말띠 을일간의 경제적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